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참 요즘 시장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인지 저는 대충 예측이 가거든요. 정말 잡을 만한 종목이 없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그냥 가는 거 잡으면 대충 이제 또 수익을 줬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정말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종목들이 순환이 많이 안 나오고 있고 가는 종목만 계속해서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종목을 잡아가기가 정말 많이 어려움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시장을 한번 돌이켜보면 완전히 자동차 쪽만 가고 있죠. 최근에 현대차가 울산 공장 새롭게 투자한다라는 소식, 그 다음에 인도에도 새롭게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연쇄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자동차 쪽만 그야말로 탄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동차 쪽에 투자를 하지 못하신 분들은 또 완전히 배 아픈, 그러면서 심심한 장이 아마 연출이 됐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은 굉장히 이 그때그때 이슈에 민감하게 움직이면서 그 이슈만 반응하고 그 외에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은 심심한 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 주에는 인사를 못 드렸었잖아요. 저번 주에는 이제 연휴였었기 때문에 마침 또 이제 또 제 날짜가 걸려가지고 인사를 못 드렸었는데 2주 만에 인사를 드리면서 이제 이 2주 동안의 종합적인 뭐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어떻게 좀 전략을 꾸려 나가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시장이 어찌됐든 자동차 쪽은 굉장히 활발하지만 그 외에는 역시나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음전을 했겠죠. 그러면서 코스피는 추가적으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늘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웠던 게 어느 정도 좀 지켜줘야 될 저점을 이탈을 해버렸거든요. 어제 지켜줬어야 될 저가 부분을 오늘 또 이탈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좀 크게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버텨주는 모습이기는 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합세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다라는 점. 그러면 여전히 시장은 아직까지는 힘겨운 모습, 유동성이 축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어떻게 전략을 꾸려 나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시장을 관통하는 한마디인 것 같아요. 딱 보게 되면 좋은 종목이 귀해진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 저번 달 그리고 불과 한 2, 3주 전 이 정도까지만 해도 주도주가 정말 확실하게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에코프로라든지 뭐 혹은 이제 그 외에 2차전지라든지 2차전지 쪽에서 계속해서 상승이 나와주고, 뭐 그 2차전지가 안 가면 또 반도체 쪽에서 상승 나와주고, 반도체 안 가면 디스플레이 쪽에서 상승 나와주고, 계속해서 주도 섹터가 나와주면서 그 주도 섹터 내에서 여러 가지 이 수급 종목들이 A가 가면은 또 이제 A가 죽을 때 B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순환이 계속 나와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별로 그렇지가 않아요. 섹터가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한 섹터가 간다라고 했을 때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는 섹터가 또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잡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죠. 종목을 선별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지금 현재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를 생각을 해보면 2차전지는 거의 2달, 3달 내내 이제 올라갔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지 내에서 가던 종목 따라 타거나 혹은 안 간 종목을 타게 되면 쉽게 수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 한 2, 3주 동안에는 시장의 양상이 완전히 바뀌면서 좋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굉장히 귀해졌고, 그러면서 그나마 접근할 만한 종목들도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니까 아마 좀 트레이딩을 해봐야지 하고 접근을 해보셨던 분들도 순식간에 좀 물리는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번 또 이제 이 종목들을 골라볼까 했는데 뭘 골라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 어느 정도 직면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좋은 종목이 많이 귀해졌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난 약 한 2주 정도 전부터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정리하는 한마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악재부터 시작이 됐죠. 시장이 쭉쭉쭉 올라가다가
CFD발 이슈, 요게 이제 한 차례 나왔었죠. CFD발 이슈가 이제 한 차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푸틴발 악재, 그 다음에 뭐 미중 갈등에 대한 악재들, 이러한 것들이 연속적으로 쫙쫙쫙쫙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결국에는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악재의 힘이 없어져 버리는 이러한 이제 구간에 도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악재에 민감해지다 보니까 악재가 하나 나올 때마다 시장은 딱딱딱딱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 FOMC까지 연속된 악재를 반영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번 주까지 이제 악재가 반영이 완료가 된 거고, 이번 주에는 추가적으로 CPI까지 있었죠. 근데 CPI도 굉장히 좀 잘 나와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악재는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악재가 이제 다 반영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시장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왜 올라가지를 않느냐라고 했을 때 시장의 힘이 지금 많이 약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약해져 있냐? 결국에는 돈이 이제 많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시장에 저는 항상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돈이거든요. 돈이 많이 돌아야지 결론적으로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 자체가 힘이 많이 약해져 있고 유동성이 많이 축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하루에 막 3개, 4개 섹터씩 상승이 나오던 게 지금은 1개 섹터에서도 상승이 나오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만큼 힘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상승할 때 이제 반응 종목들은 뭐 정해져 있었죠. 시장 상승했을 때는 이제 2차 전지나 혹은 뭐 반도체 쪽에 계속해서 이제 활발하게 돌았었고, 그 다음에 시장이 하락할 때 지금 이제 악재들이 쫙쫙쫙쫙 나왔었잖아요.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이 하락할 때 반응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뭐 푸틴이 곡물 협정 중단한다라고 하면서 곡물 관련주들 상승 나왔었고, 뭐 그 다음에 히토류 관련해서 미중 갈등 계속해서 이제 격화가 되니까 히토류 관련주들도 상승이 나왔었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시장 상승할 때 반응이 나오는 주도 섹터들, 그 다음에 시장 하락할 때 이 반응이 나오는, 어떻게 보면 시장 하락의 주도 섹터들이죠. 곡물이나 히토류, 이러한 쪽이 지금 다 순환이 나와버린 거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갈 만한 것들이 다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시장이 하락할 때 갈 만한 것들이 지금 이미 다 가버렸고 차익 실현 구간에 진입을 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롭게 수급을 받아줘야 되는 종목이 필요한 건데 아직까지는 그런 종목군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순환이 시장 상승할 때 하락할 때 이 반응하는 종목들이 다 순환이 나와버렸다 보니까 다시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발판은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고요. 그 발판을 만들려면 이게 바로 만들어지지는 않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1월 달부터 우리 시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죠?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잘 올라오면서 중소형주 잡기에는 정말 좋은 시장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1월 달에 중소형주 이 좋은 시장이 나오기까지 작년 시장 정말 힘들었잖아요. 작년 시장에 10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안 좋은 이러한 양상이 이어지다가 상승이 결국엔 나온 거거든요. 때문에 이제 다시 발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장의 주도 섹터가 나타날 때까지, 시장에 다시 한번 힘을 받아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타날 때까지 지금은 발판을 만드는 시기, 다시 한번 힘을 모으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종목을 통해서 다 나타나고 있죠. 어제 보니까 이제 추가적으로 에코프로가 하락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전 지지라인을 그래도 지켜주는 선에서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은 그래도 반등을 어느 정도 잡아가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지금 고점에서 2번 연속 돌파를 해내지 못하고 연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고 악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이제 이동채 전 회장님이신데 법정 구속이 됐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어제 급락을 해버렸죠. 어제 장중에 하락 VI도 이제 걸렸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가장 대표적인 주도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지금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도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을 보게 되면 자, 삼성전자예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삼성전자겠죠. 그러면서 뭐 반도체 쪽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반도체는 저는 조만간에 주도 섹터로 분명 저는 등극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재고 감소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나오고 있지 않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정상화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한 3분기 정도부터는 업황이 회복될 거다, 정상화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이 반도체가 계속해서 안 좋았었던 부분, 작년에 그렇게 안 좋았었던 부분은 업황이 안 좋으니까 계속해서 이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니까 안 좋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바닥을 슬슬 잡고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잡아가는 시기입니다.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저는 이제 조만간 부활을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부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반도체가 시장에서 조만간에 또 이제 주도 섹터로 자리 잡음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측을 해봤을 때 아마 계속해서 시장은 이러한 양상, 조금은 이제 힘든 양상을 유지를 해주다가 반도체가 아마 시장을 끌고 가는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은 반도체가 당장은 힘들어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2분기 적자폭 상당히 또 크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재고가 이제 빠르게 줄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이제 이 기사예요. 반도체 하반기 반등 희망사항일 뿐이다. 지금 감산 효과 나오려면 아직 멀었다. 약간 이제 이러한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뭐냐? 재고가 아직까지 덜 줄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재고가 아직까지 덜 줄었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돈을 덜 쓰고 있다라는 거겠죠. 재고도 이제 충분히 좀 쌓여 있을 뿐더러 지금 현재 경기 침체가 워낙에 또 강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돈을 안 쓰려는 심리가 강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는 감소를 할 수밖에 없겠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재고 감소하는 게 눈에 띄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생산량을 조절을 한 게 하반기에 나타날 거다라고 이제 추가적으로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가격 하락 전망치가 더욱더 커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지금 이 생각보다도 반도체 업황은 회복이 느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회복이 생각보다 이제 느리게 되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감산 효과 나오려면 조금 더 시간 걸릴 것 같다. 그런데 결국에 감산 효과는 하반기에는 나타날 거다라고는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생각보다 재고 감소가 덜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하반기에는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에는 기대감이 2분기 지나갈 때쯤에는 그래도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가 주도 섹터가 될 때까지 어느 정도 조금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2차 전지는 지금 너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가 조금 더 이제 발빠르게 주도주로서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정도 더 여담을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경기 침체가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워렌 버핏이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워낙에 조금 깊은 인상을 받아서 생각이 나는 건데, 워렌 버핏이 이제 이러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돈 쉽게 버는 시기가 끝났다. 워렌 버핏은 지난 2년 동안에 굉장히 이제 돈을 벌기 쉬우셨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여태까지는 돈을 벌기가 쉬웠었는데 이제는 돈 벌기가 힘들어진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워렌 버핏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주식시장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잖아요. 돈을 쉽게 주식시장을 통해서 벌었을 테니까 주식시장이 이제 힘들어진다라는 의미일 텐데, 그러면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경기 침체를 워렌 버핏도 이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를 보면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지나고 나서 우리 시장이 거의 10년 동안 횡보장이었거든요. 아마 이러한 부분을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돼요. 지금 현재 국제 정세도 워낙에 좀 불안한 상태고 3차 산업군들은 지금 성장의 한계에 어느 정도 도달을 해 있는 상태죠. 그래서 4차 산업의 성장성에 지금은 많이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아직까지 4차 산업의 실적이 큰 폭으로 나타나 주려면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확실시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드라마틱한 상승, 코로나 구간의 최근의 상승, 그 다음에 올해 코스닥의 이상 과열적인 상승,
이러한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당분간은 보기 힘들어지지 않을 것인가. 그러면서 어느 정도 횡보장, 이 지겨운 횡보장의 형태를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띄지 않을 것인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돈을 쉽게 버는 시기는 끝났다. 약간 이제 이런 식의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뭐 삼성전자나 혹은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주도주 역할을 조금 해줘야 되는데 생각보다 경기 침체 구간이 아무래도 조금 크게 다가오고 있으니까 업황의 회복 또한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여담이었고, 그래서 이제 뭐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결국에는 이제 핵심이 이제 이건 거죠. 시장의 받침대가 되어야 될 주도 섹터들이잖아요. 사실 2차 전지나 반도체나 우리 시장의 가장 주요한 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죠. 2차 전지는 완전히 미래 전략 산업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는 3차 산업에서도 4차 산업에서도 미래에도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해주는 우리나라의 이제 완전히 쌀이죠. 주식이고 완전히 주력된 산업입니다. 그런데 이 두 섹터가 약세를 보이니까 당연히 시장에 받침대가 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시장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많이 약해진 겁니다. 주도 섹터가 힘을 발휘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도 자연스럽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거래 대부금이 과연 얼마나 줄어들었을까를 한번 봤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국거래소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글자가 크게 안 나오니까 제가 직접 불러드리면 4월 10일이에요. 4월 10일에 코스닥 거래 대금입니다. 하루 거래 대금.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대략 한 이제 요 정도 수준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됐거든요. 4월 10일에 거래되었던 거래 대금 대비 지금 보게 되면 약 한 1,600억, 3,100억 대비 1,600억으로 완전히 이제 줄어든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여전히 이 시장이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난 거예요. 거래 대금 자체가 불과 한 달 만에. 저번 달만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이제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보게 되면 하루 거래 대금이 불과 한 달 만에 완전히 반토막이 나버렸죠. 그만큼 시장 유동성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동성이 약해지니까 그만큼 돈이 활발하게 안 돌고, 돈이 활발하게 안 도니까 종목별 순환도 활발하게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활발하게 나오지 않는 그러한 이 형태는 결국에는 시장의 상승의 종목군들, 그 다음에 하락의 종목군들이 지금 이제 다 순환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대금을 받아줄 만한 섹터군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 이제 보게 되면은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딱 정해져 있었죠. 시장 하락에 이제 이 미래생명자원 같은 곡물 관련주들. 그런데 이제 얘네들도 꺾여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미래생명자원이 저점에서 한번 수급 받아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번 더 받아주고, 세 번째에서 지금 차익 실현 완전히 나와버리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히토류. 히토류도 비단 히토류에서 끝난 게 아니라 페라이트 쪽으로 같이 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관련주들 싹 다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순환이 하락 종목군들까지도 완전히 다 돌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시장 상승의 주도 종목군들, 그 다음에 시장 하락의 종목군들, 이 주도 종목군들이 완전히 다 순환이 돌아버렸고, 그러면 이제 시장이 당연히 이제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수급이 이제 어디로 새롭게 돌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시장 투자자들도 결국에는 이제 새롭게 수급을 받아줄 섹터가 어딘가, 이쪽을 공략을 해야지 지금 이 어려운 장 속에서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 이 수급을 새로 받아주는 섹터가 나와 주어야 우리가 이제 수익을 챙겨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 새롭게 수급을 받아주는 섹터가 힘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보게 되면, 자, 어제 갑자기 구제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4년 만에 구제역이 창궐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구제역 관련된 종목들이 마구 날뛰었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우정바이오처럼 수급을 받아준 종목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중앙백신 같은 이러한 종목이 있어요. 완전히 어제 하루 밀어 넣었다가 어제 다 던져버렸죠. 그러면 어제 구제역 종목들이 그래도 사실상 시장을 어느 정도는 이끌어 줬었는데, 지금 이 구제역 종목들이 이렇게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다? 지속성이 없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 수급을 이렇게 이 이슈가 나와주면 받아줘야 되는데
어제 이렇게 20% 넘게 모든 종목들이 이렇게 다 갈 정도면 수급을 더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만큼 이슈의 힘도 약하고 지금 이제 시장의 힘도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게 되면 에코플라스틱, 지금 그나마 시장을 받아주는 종목군이죠. 자동차 부품 쪽. 자동차 부품 쪽은 제가 뭐 워낙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자동차 부품 쪽들이 그나마 시장 주도 섹터군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계속해서 현대차의 이제 투자 이야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오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수 AMS라든지 혹은 뭐 세종공업이라든지 완전히 이제 뭐 중소형주 쪽에 뭐 디젠스라든지 수급이 굉장히 훌륭한 종목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쪽에는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쪽이 그래도 시장을 그나마 최근에는 이끌어줬었던 모양새가 나왔었죠. 그럼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좋아요. 자동차가 움직이는 건 좋은데 이쪽을 접근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사실상 배가 아프죠. 심심하죠.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자동차 접근 안 하면 사실 최근에는 잡을 만한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자동차 쪽 접근 못 하신 분들은 굉장히 심심한 장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또 하나 더 받아준 섹터가 뭐였냐면 화장품이었어요. 화장품이었는데 화장품도 지금 한두 종목 정도 제외하면 싹 다 이런 그림이 나와버렸습니다. 수급을 못 받아주죠. 계속해서 이제 이슈는 나오고 이슈에 반응을 하고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이 나왔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순식간에 하루 올렸다가 하루 빼버립니다. 그러면 지속성이 없고 지속성이 없으니까 시장의 주도 섹터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고 지금 현재 빠진 수급들을 결국에는 받아줘야 되는데 수급들을 못 받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잡을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잡을 만한 종목이 겨우 이제 자동차 쪽에 몰려 있는 건데 사실 자동차 쪽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한 달, 두 달 정도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종목들이 많이 순환이 나온 상태예요. 에코플라스틱도 그렇죠. 보게 되면 에코플라스틱도 이제 이미 저점에서 상당히 많은 상승이 나온 상태죠. 3,000원에 있던 종목이 거의 이제 9,000원 가까이 상승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에코플라스틱도 제가 요때 한번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어요. 이때 이제 그 오전에 하는 이슈플로우 시간에 에코플라스틱을 한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벌써 그 단가 대비해도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쪽도 지금 순환이 적게 나온 건 아니죠. 뭐 SL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뭐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전체적으로 자동차 쪽도 지금 사실 순환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슬슬 접근하기에 부담스러운 가격대예요. 지금 에코플라스도 저는 만약에 접근할 거냐 하면 저는 절대 접근 안 하거든요. 너무 고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담되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여기서 물려버리면 순식간에 이렇게 급락을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자동차 쪽도 그나마 이제 가능할 만한데 아직까지 이제 또 덜 오른 종목군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쪽에서 그나마 덜 오른 쪽이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 최근에 몇 가지 종목들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뭐 그다음에 뭐 구형테크나 뭐 혹은 오늘 상승 나온 우수 AMS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 찾으려면 또 이제 어렵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종목들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다, 귀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주도 섹터로 활약을 해줘야 될 종목들이 결국에는 또 아직까지는 이 힘이 많이 약하다라는 겁니다. 수급이 이제 부재하다라는 거고 단기 이슈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는 하는데 지속성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상한가 나왔었던 종목군들을 한번 뽑아왔거든요. 어제 이제 상한가 나왔었던 종목군들입니다.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뭐 태영건설 거래량이 70만 주밖에 안 되고 대성미생물도 어제 보니까 거래 대금이 100억이었나 그럴 거예요. 이 정도로 이제 상한가를 한번 찍었었고 평화산업, 모비스랑 그나마 크리스탈 신세호제가 수급에 의해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평화산업도 어제 갑자기 확 땡겨버렸죠. 그러면서 상승 나온 것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뭐 구지역이라든지 갑자기 또 금양이 올라가지를 않나. 지금 현재 수급이 이제 들어와 있으면서 그 수급으로 건강한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결론적으로는 확 단기 이슈에 땡겨버리고 순식간에 그날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악재는 거의 대부분 다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시장은 아직까지는 쉬는 구간, 심호흡을 하는 구간, 힘이 조금 약해진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악재는 대부분 나왔으니까 시장은 이제 아직 쉬어가는 구간이니까 슬슬 잡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 주도 섹터가 나타날 때까지는 현재의 흐름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구제역이나 혹은 화장품처럼 수급을 빠르게 집어넣고 받아주는데 지속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슈 흐름에 따라서 매우 빠르게 단기 순환매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갑자기 로봇이 받아줬다가 화요일에 갑자기 뜬금없이 엔터 쪽이 받아줬다가 수요일에는 또 뜬금없이 화장품 쪽이 받아줬다가, 그러면서 이 섹터들이 굉장히 빠르게 도는데 실질적으로 수급 받아주는 섹터는 한두 개 정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순식간에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매매를 하기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매매 전략을 어떻게 할 거냐, 딱 두 개거든요. 따라 타거나 그러면 준비하거나, 딱 두 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꾸려 나가셔야 될 매매 전략은 요거 두 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 타거나, 지금 가고 있는 종목들을 잘 따라 타거나, 혹은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준비하거나, 요거 두 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미래생명자원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미래생명자원이 시장 하락할 때 단기로 주도했었던 종목군이었죠. 곡물 쪽. 그러면 이제 이 곡물 쪽이다라고 봤을 때 곡물이 시장 하락할 때 주도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수급을 봤을 때 수급이 살아있으면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보게 되면 저점에 수급이 한 차례 유지가 됐습니다. 그죠? 저점에 수급이 한 차례 유지가 됐고, 항상 이제 제가 요거 보면서 뭐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라 말씀을 드렸냐면, 갑자기 거래량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확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누군가가 돈을 집어넣었다. 그런데 왜 집어넣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종목에 대해서 메리트를 느꼈기 때문에, 이 단가의 메리트를 느꼈기 때문에 돈을 집어넣었겠구나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누군가가 이 구간의 물량을 많이 집어넣었으니까 이 수급에 의해서, 이 수급에 근간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는 저라면 어떻게 대응을 했겠느냐라고 했을 때, 수급 들어간 거 확인했죠. 그러면 수급 들어갔구나, 이제 슬슬 한번 탄력 나올 때 잡을 준비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관시 종목에 넣어놨겠죠. 그러면서 관시 종목으로 넣어놨다가 갑자기 얘가 수급 받아주면서 탄력이 딱 나온다. 그러면 이제 저점에 밀어놓은 수급에 근간해서 의거해서 지금 상승이 나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라면 이 구간에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방식은 여러분들께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에 잘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수익을 많이 보셨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만약에 이 윗구간에서 따라탔다, 그러면 순식간에 물려버리는 거거든요. 물려버리는 폭도 뭐 마이너스 5%, 10%가 아니라 순식간에 막 마이너스 15%, 20%씩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니까 사실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아예 하지 마셔라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 안 하면 사실 심심합니다. 자동차 쪽도 사실 어느 정도 뭐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중소형주들은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급에 의거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해야 아마 최근에 자동차 쪽은 많이 수익을 보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으면 하셔야 된다라는 입장이지만,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이러한 이 매매 전략에 너무 힘쓸 필요는 없다. 앞으로 올라올 종목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딩을 활발히 합니다. 뭐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에 한번 이제 안내를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제가 월요일 날에 이제 추천주 하나를 이제 준비를 하면서 폴라리스 세원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폴라리스 세원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었고, 기존에 폴라리스 그룹주들을 움직일 때 이제 AI 쪽 워낙에 활발하니까 그래서 같이 갔었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폴라리스 세원이 사실 자동차 부품 쪽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업체들의 부품 납품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폴라리스 세원이 상당히 이제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덜 간 종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제가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아직 살아있는데 안 갔다라고 이제 이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급이 살아있는데 아직 안 갔고 지금 살아있는 쪽이 자동차 부품 쪽이기 때문에 이쪽이 갈 거다. 그래서 폴라리스 세원이 지금 덜 갔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니까 폴라리스 세원이 이 길에 바로 10% 바로 상승 나왔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지금 한 2,500원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급에 의거해서 지금 굉장히 상승이 잘 나왔죠. 그죠? 덜 간 종목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수급에 의거해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저번 주에 자동차 부품 쪽 하나 또 말씀을 드렸었어요. 저번 주 수요일 날에 나만 믿고 따라와 방송에서 제가 자동차 아직 안 끝났다. 자동차 더 돌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무슨 종목 말씀드렸냐? 현대공업 말씀드렸었어요. 현대공업이 현대차, 기아 다 부품 납품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현대공업이 저제화 공장에다가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현대차에 대한 수혜를 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다. 수급이 잘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오늘 또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이 구간에 이제 안내를 드렸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상승 또 바로 이 일주일 만에 나와준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때 당시 안내드렸던 목표가 바로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 쪽은 계속해서 보고 있었고 수급 살아있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이제 계속 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보게 되면 잠깐 이제 돌아가서 보도록 할게요. 에코플라스틱을 이제 잠깐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제 많이 부담스러운 위치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자, 에코플라스틱이 제가 요때에는 굉장히 거의 이제 확신에 차서 너무 좋다라고 그때 안내를 드렸었어요. 수급이 너무 잘 살아있기 때문에 야, 이거 보셔야 된다. 안내를 드렸었어요. 갖고 오면 안 되는데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안내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에코플라스틱가 아예 안 봤었어요. 안 본 이유는 여러분들도 다 눈에 보이시죠? 지금 고점에서 계속 차익 실현 나오는 흐름이고 그러면서 지금 너무 고점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존재해서 에코플라스틱은 아예 안 봤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폴라리스 세원 수급이 굉장히 잘 살아 있었죠. 그래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 현대공업을 말씀드릴 때에도 결론적으로 수급이 한 차례 큰 폭으로 더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 번 더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수급만 잘 보면 사실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은 잘 챙겨갈 수가 있는 시장이기는 해요. 자동차 쪽도 얼마든지 수급을 챙겨갈 수 있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요것만 접근을 했느냐, 저희 이제 회원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또 그 외의 종목들도 다 접근을 했습니다. 아모그린텍 5월 3일 날에 이제 저번 주였죠. 제가 방송을 금요일 날에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설명을 못 드렸었는데 아모그린텍 바로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 진행을 했었고 바로 이제 데이 트레이딩 한 이후에도 쭉쭉쭉 좋은 상승 나와줬죠. 그 다음에 시장 하락에 또 반응하는 가스 종목이었죠. GSE. 그죠? GSE 엄청나게 상승 나왔었잖아요. GSE도 5월 4일 날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가스 관련주. 그 다음에 5월 8일 이번 주 월요일에는 현대무백스를 또 접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같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단기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한테는 지루할 게 그렇게 없는 장이기는 합니다. 그냥 수급 잘 보고 수급에 의거해서 상승 나올 수 있는 만한 종목들 선별해서 들어가면 충분히 좋은 수익 챙겨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이 매매 방식이 숙련되지 않으면, 연습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종목 더 접근한 게 있었습니다. 일단은 뭐 아모그린텍은 뭐 접근한 이유가 또 눈에 뻔히 보이시죠? 제가 그동안에 워낙에 이제 강조를 많이 했었으니까 수급이 굉장히 잘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눌리기까지 했어요. 눌리기까지 했다라고 하면 이러면 갈 수밖에 없겠구나. 오늘 여러분들 우수 AMS 한번 이따가 장 끝나고 차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수 AMS가 딱 이 그림이었거든요. 우수 AMS가 딱 이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수급은 요만큼 훨씬 더 크게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수 AMS를 정말 좋게 봤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장 끝나고 한번 우수 AMS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 그림 나오면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으로. 어찌됐든 현대무백스도 수급에 의거해서 눌리기까지 했으니까 굉장히 좋게 보고 접근을 했다라는 점.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GSE 마찬가지예요.
GSE도 너무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수급이 지금 이렇게 저점에서 활발하게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온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갈 거는 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 수급이 들어오고 그 수급에 의거해서 그대로 상승 나와줬죠. 그래서 저희도 저번 주에 접근을 한 겁니다. 좋은 수익 바로 다 잘 나와준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어제 맞나요? 금요일이니까. 자, 수요일 날 이제 밤에 말씀을 드린 종목이 뭐가 있냐? SP 시스템즈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린 종목이기도 하죠. 로봇 관련된 종목이고요. 현대차 관련해서 인수설 나왔을 때 가장 이제 관련주로 엮였었던 종목입니다. SP 시스템즈가 지금 이제 이번에 현대차가 울산에 전기차 공장 2조 원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2조 원 투자할 건데 현대차가 이번에 이 만드는 공장이 결론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SP 시스템즈가 현대차에 이 납품을 한 이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가장 이제 관련해서 로봇 쪽에서는 수혜로 엮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SP 시스템즈가 어제 당일 10% 이상 바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수요일 날 말씀드렸고 어제 목요일에 바로 10% 이상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SP 시스템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5월 10일 그저께 수요일 날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15,400원 이하에 사서 없는 분들까지 매수하셔라. 그래서 식사 후 오후장 대응하는데 이거 흐름 더 보자. 이거 수급이 워낙에 잘 살아있기 때문에 흐름 더 보겠다. 불과 또 그저께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반방송에도 이제 언급을 했었던 거고 결론적으로 바로 이 길,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바로 12% 상승 나오면서 결론적으로는 수익을 또 챙겼습니다. 요게 이제 얼마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제 10% 넘게 상승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또 이제 수익을 챙겼었고 SP 시스템즈는 워낙에 지금 수급이 활발하게 다 살아있죠. 그죠? 수급이 워낙에 활발하게 잘 살아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은 어제 바로 수익을 챙겼다라는 점. 저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주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최근에 제 회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에코플로우가 많이 눌렸기 때문에 이제 사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언급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에코프로 같은 대형주들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거든요. 어떤 흐름을 보이냐면 상승하기 전에는 항상 돈으로서 힌트를 줍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수급으로서 상승하기 전에 다 힌트를 준다고.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자, 상승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이전에는 항상 눈에 보이는 수급적인 힌트를 줍니다. 어떤 종목이든. 대형주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에코프로도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저점 구간에서 굉장히 좋은 힌트를 줬죠. 그리고 이 좋은 힌트로 이 수급에 의거해서 쫙쫙쫙쫙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에코프로 많이 눌렸으니까는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어제 질문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아니다라는 거죠. 왜? 지금 현재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에코프로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 종목을 지금 먼저 미리 접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을 미리 접근을 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닥 잡아주는 거 먼저 확인을 해야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지지 받아주는 거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돈 들어갈 때 패스트 팔로우로 우리가 항상 보듯이 수급 보고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돈 들어갈 때. 제가 최근에 접근했었던 종목들도 지금 이러한 거예요. 결국에는 수급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저는 아예 안 쳐다봤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다시 수급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이때서야 쳐다보고 수익 다 챙긴 거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GSE도 마찬가지. 수급 들어가니까 이때는 아예 쳐다도 안 봤겠죠 제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수급 들어가니까 이때 본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굉장히 수급 잘 들어갔구나 하고 이 수급에 의거해서 상승을 노린 거고요. GSE. 그 다음에 아모그린텍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아예 쳐다도 안 봤어요. 그러다가 수급 살아있으니까 수급 다시 들어오네 하고 이때 이제 다시 본 겁니다. 현대공업도 다 마찬가지예요. 차익 실현 나왔다가 결국에 또 돈 다시 들어가니까 그래서 다시 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 전략 따라 타거나 혹은 준비하거나 라고 했을 때 따라 타는 전략 결국엔 이제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이거는 자신 있는 분들만 하시면 돼요. 뭐 저처럼 오랫동안 트레이딩을 하셨던 분들, 자신 있으신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 없거나 혹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셔라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하셔라? 결국에는 에코프로 같이 지금 현재 하락이 이제 많이 나오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에 이 하락이 많이 하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이제 다시 한번 수급을 밀어 넣어주는 구간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급이 많이 들어가주는 구간에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돈이 밀어 넣어지는 구간에 접근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거고, 아니면 제가 이제 일전에 언급드렸던 폴라리스 세원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바닥을 잡았다. 이때에 들어가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제 최저점에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시장이 조금 많이 어렵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종목을 고르기도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 이 워낙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좋은 종목들 있잖아요. 양극재라든지 2차전지 이런 종목들을 미리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수급 보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많이 눌렸으니까 이제 사볼까? 결론적으로 저는 아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다음 주에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지금은 결국에 주도 섹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5월, 6월 달에 나올 겁니다. 뭐 오늘 제가 아침에 또 로봇 이야기를 했었지만 지금 로봇 쪽에 이야기들이 대기 중인 게 많죠. 로봇 지능 정책 1.0,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예비 상장 심사 청구, 그 다음에 2차 전지도 지금 사실 조금 더 쉬어갈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IRA에 대한 수혜로 인해서 뭐 2분기 실적 기대감, 그 다음에 반도체,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황 회복하면 그러면 당연히 또 반도체가 주도 섹터로서 이제 활약을 해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주도 섹터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도 섹터가 나올 때까지는 시장은 쉬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흐름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구간을 보고 워렌 버핏이 돈을 벌기 힘들다라고 했던 이 구간이 이해가 됐고, 그래서 시장이 당분간은 정말 이제 이 국소 섹터 내에서 굉장히 이제 이 한정된 종목 내에서 상승이 나오겠구나, 순환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은 단기 주도주 선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의 자동차처럼, 그죠? 지금의 자동차 부품주처럼 단기 주도주를 선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쪽을 못 잡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5월달 그냥 공치는 겁니다. 심심해요. 계속해서 소외가 될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매매는 뭐냐면, 무리하게 따라타기는 이제 너무 이제 무리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점. 따라타기 하는 매매는 충분히 이제 트레이딩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 분들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매매를 준비하셨느냐라고 했을 때, 항상 저는 이러한 시장에 진입을 하면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잃지 않는 선에서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안정적인 매매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닥에서 새롭게 신규로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 뭐 보여드렸던 뭐 화장품이나 혹은 뭐 구제역처럼 순식간에 이 수급을 확 밀었다가 빼버리는 종목들 말고요. 아까 그 폴라리스 세원처럼 있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보여드렸던 폴라리스 세원처럼 지금 수급이 들어가 있는데 눌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부담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간 이탈하면 그러면 그냥 이탈하면 손절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렇게 상승 나와버리면은 자연스럽게 그 상승을 즐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너무 이제 무리하실 필요 없이 최근에 이제 너무 소외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 폴라리스 세원처럼 그림을 가져가고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하시면 된다. 우수 AMS처럼, 오늘 제가 우수 AMS 여러 번 말씀드리죠. 우수 AMS 그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림을 갖고 있는 종목들을 준비를 하시면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 크게 잃지 않고 다가올 주도주들을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시장을 완전히 주도해주는 주요 주도주들이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 주도주들을 잘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단기 주도주를 잡는 방법이 결국에 이제 이겁니다. 바닥에서 수급이 유입이 되었는데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SPC도 같은 이제 맥락으로 상승이 나오는 거고, 뭐 우수 MS 아까 말씀드린 폴라리스, 세원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맥락으로 상승이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러한 방식으로 한번 다음 주 매매 전략을 꾸려가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시장은 결국에는 한동안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지금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면, 순환을 다시 잘 돌아주려면 결국에는 주도주가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결국 제가 주도주로 이번 한 5, 6월 달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로봇 쪽이랑 반도체 쪽인데, 사실 이쪽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단기 주도주가 어디가 될 건가? 그래서 이 구간을 잘 준비하는 사람, 단기 주도주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5, 6월 달에 승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시장에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종목들을 잡기가 어려우셨다면 다음 주에는 살짝 방향성을 변경을 해서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좋은 종목,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에코프로 좋은 거 알고 있고, 코스모 신소재, LNF 좋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들도 수급으로서 다 힌트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좋은 종목들 말고 새롭게 시각을 변경을 해서 다음 주에는 어디가 수급이 들어가 있지? 그리고 수급이 들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못 간 종목이 무엇이 있지? 라고 생각을 하는 이 아이디어가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그리고 5월 달에 수익을 챙겨가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려웠던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도 사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이러한 전략들을 어느 정도 이 생각을 해보시고 참고하신다면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에 더욱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 전략을 꾸려나가시는 데 있어서 좋은 내용들 잘 준비해서 다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